자, 오늘은 파주 개성인삼은 아니고 4억짜리 한강뷰 아파트. 근데 파주, 자, 한강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주 운정에서 분양하는 두 개 단지를 비교해 볼 건데, 운정 신도시는 이름부터 구름 문자 들어가고 막 아득하죠. 그래서 옛날엔 여기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GTX가 빡! 운정지구와 교화지구 사업은 거의 끝났고, 이제 빨간색 운정 3지구를 마저 채우면 운정 신도시가 완성되는데, 오늘 소개할 단지들도 3지구에 있어요. 그리고 모여 있어요. A34 우미린, A42 신형 지웰. 뭔가 자강두천의 느낌이 나죠. 자, 실물로 보면 이래요. 여기 왼쪽 빈 땅이 A42 신형이고, 오른쪽이 A33 우미, 그리고 한강뷰. 자, 옆으로 조금 돌면 앞에 보이는 게 교화지구예요. 그리고 조금 더 돌아서 동쪽으로 보면 이 빈 땅도 운정 3지구인데, 여기에 GTX가 들어와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몰라요. 뭐 어디에 들어오겠죠. 자, 지도로 다시 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서 빨간색 상업지구, 여기로 GTX A 노선이 들어옵니다. 제가 GTX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GTX가 있다. 자, 붙어있는 단지지만 A42 신형은 일반 청약이고 A33 우미는 사전 청약입니다. 이번에 하는 3차 민간 사전 청약. 제가 예전에 잘 되는 사전 청약, 망하는 사전 청약 구분해드렸어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사전 청약의 리스크가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는 건데, 땅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사전 청약은 토지 보상이 끝난 거니까 입주가 늦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운정은 2기 신도시니까 토지 확보가 끝났습니다. 자, 우미 사전 청약부터 짚어보면 5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전부 전용 8사고 특공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특공 유형별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 설명했으니까 찾아보세요. 귀찮아요. 자, 추정 분양가는 4억 초반대인데 여러분들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 분양대금은 당첨된 다음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짓는 몇 년 동안 벌어서 중도금 잔금을 내죠. 사전 청약으로 당첨됐으면 나중에 본 청약 때 계약금 내고 다시 몇 년 동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본 청약이 24년 1월이고 입주가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가 거의 다 돼서야 본청약을 하는 후분양 아파트예요.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것만 후분양이 아니라 공정이 어느 정도 끝나서 분양하는 것도 법적 용어로는 후분양이에요. 머리가 복잡하죠. 아니, 사전 청약이라더니 후분양이라고? 무슨 짬짜면이야? 네, 짬짜면이에요. 정부가 원하니까 사전 청약 물량으로 빼준 거겠죠. 어쨌든 이런 후분양의 단점이 뭐냐면 자금 조달할 시간이 짧아요. 본 청약이 1월이라고 했잖아요. 1월에 계약금 내고 12월에 잔금까지 완납해야 돼요. 1년 동안 4억 넘게 끌어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물론 중도금을 대출로 끌어오고 다양하게 융통하시겠지만 나머지 비용은 같은 돈이라도 긴 시간 동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조달해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청약 당첨됐다고 방심하고 놀면 안 돼요. 평면도 다 판상형이라 큰 차이는 없는데 B는 마통풍이 안 되죠. 안방은 드레스룸 위에 알파룸 같은 공간이 있어요. 발코니를 확장한 다음에 데드스페이스가 애매하게 생기니까 이렇게 용도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형이 방금 봤던 발코니 확장 형태로 지어져요. 나는 확장형 싫은데 빼박 켄트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게 있네요. 제가 굳이 읽진 않을게요. 대신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초품화는 장점이죠. 근데 A42 신형 여기 애들도 이 학교 다니겠죠? 호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거의 똑같으니까 방금 제가 읽지 않았던 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겠죠. 너, 나, 우리. 자, 신형도 단지 규모는 비슷해요. 대신 전용 100이 있죠. 아직 공고가 안 떴으니까 분양가도 미정이긴 한데 바로 옆에 우미와 차이가 크지는 않겠죠. 상한제 적용되니까. 그리고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저한테 뻥친 게 아닌 이상. 보통은 중도금이 60%잖아요. 근데 파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LTV가 50%까지 적용되니까 중도금 전액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끔 대금 납부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 거죠. 그리고 주변 블록이 단독주택용지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낮아요. 조망을 가리는 높은 건물이 없다는 거죠. 신형의 설계엔 이런 게 꼭 들어가는데 판상형 구조에서 주방이 한쪽으로 쏙 들어가 있고 다이닝 공간을 넓게 빼서 거실을 마주보게 하죠. 이런 걸 LD/K 구조라고 해요. 리빙 다이닝 공간이 키친과 구분됐다. 자,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의 다른 단지에 가봤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런 구조는 다이닝 공간의 마통풍 창문이 통창이에요. 엄청 크죠.
원래 주방 쪽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아직도 갖고 있죠? 일 열심히 했나봐요, 옛날엔. 자, 아까 단지 남쪽 단독주택용지 너머엔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요. 아주대병원이 여기 들어오기로 했는데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이 얼마나 가깝냐, 이건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요소입니다. 부동산 기사에서도 신축 아파트 설명을 잘 보면 교통, 주변 편의시설, 의료시설 이런 순서대로 장점을 꼽아요. 근데 제가 아직 편의시설 얘기는 안 했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자,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GTX 타면 서울까지 10분 만에 이동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GTX 타고 서울역 롯데마트 가서 사오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두 개 단지를 비교해봤는데 먼저 설명한 우미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미는 사전 청약이고 본 청약은 24년 1월, 입주는 12월이에요. 자, 신형은 일반 청약이고 확정은 아니지만 25일 공고를 낸다는 게 목표예요. 대선 직전에 특공 1순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두 단지 모두 파주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청약이 가능하고 파주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물량 30%가 우선 배정됩니다.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50%는 그냥 수도권 거주자. 내가 지금 파주에 살고 있는데 1년은 안 돼요. 근데 우미 사전 청약에 도전한다면 본 청약 전까지만 1년을 채우면 돼요. 본 청약이 언제다? 24년 1월. 다시 말하면 사전 청약 공고가 났던 2월 8일 파주에 전입한 분들도 본 청약까지 사후로 1년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 갈걸. 자,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래서 분양 시장이 식는다면 오히려 그때가 내 집 마련으로는 적기예요. 경쟁이 덜하니까. 근데 집값은 떨어지잖아. 분명히 정해두고 청약 시장을 봐야 돼요. 내 목표가 내 집 마련의 꿈이냐, 시대 차익으로 돈 버는 거냐? 저는 돈이에요.